자, 이제 유형 9번에서는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합성함수의 값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합성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관계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합 주머니가 총 3개가 필요하고요. 원래는 함수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되지만, 합성함수는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관계를 해석할 거고, 만약에 이 함수를 g, 이 함수를 f라고 한다면 합성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대응되는 걸 보고 싶은 건데, 이 함수들과의 관계를 살펴서 f 합성 g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 b라고 하는 값, 여기를 c라고 하는 값으로 대응된다고 하면 ga가 b고요, 그 다음에 fp가 c이기 때문에, 자, f 합성 g에다가 만약에 a를 집어넣는다면 c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과정은 이렇게 보는 거였지. f에다가 ga를 먼저 집어넣어요. 그치? 그럼 GA 값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B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FB 값을 구하게 될 거고, FB 값을 구하게 되면 C라는 걸 알게 돼서 결과적으로 C가 된다 라는 이 과정을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또 얘기를 해줬던 게 뭐가 있냐면, 이 각각의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G한테는 뭐가 되고요? 정의역이 되고, 합성함수 입장에서도 정의역이 되는 거였지. G의 정의역이면서, 합성함수의 뭐가 되는 곳? 정의역이 되는 곳. C 같은 영역에 있는데, 자, 얘가 이렇게 대응이 됨으로 인해서 이 B라고 하는 놈은, 자, 이 부분요, 이 B라고 하는 이 놈은 G 입장에서는 뭔데요? G한테는 취역인데 F 입장에서는 다시 정역 원소 역할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시키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가운데 관계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성함수가 정의될 수 있다. 어떤 관계가 됐었을 때? 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됐었을 때? 이 B라는 놈이 G의 치역이잖아요. 그래서 G의 치역이 다시 F 입장에서는 정역 원소가 돼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 치역 원소랑 이 정역의 원소가 다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다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치역과 F의 정역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 F의 정의역이 더 많이 갖고 있어도 함수 자체는 대응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됐었을 때만 합성함수가 정의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였냐면,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게 관계라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였었냐면, 자, 이 관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값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 합성 g라고 하는 놈의 a를 넣었더니 결과가 5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a를 바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이 f라는 놈 안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5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 넣었더니 5가 나왔다. 그래서 이 A가 얼마인지를 궁금해부터 하지 마시고, F에다가 도대체 얼마 넣어야 5가 되는지를 봐달라고요. 뭐라고 하지 말고, 지금 뭐 이 위에 있는 대응관계에 의해서 보면 C라고 할게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이 A가 얼마인지부터가 아니라, 그래, B를 넣어야 된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G 입장에서 가서, 아, A를 넣었더니 B가 나올 수 있는 이 A를 찾아내자라고 생각을 해달라고요. 기억나니 얘들아, 이런 내용?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가 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유형에 있는 문제들은 굳이 이 전체를 알지 않더라도 하나씩 값만 찾아가면 되긴 하는데, 이 내용 알아뒀으면 해요. 자, 그럼 일단 유형 볼게요. 우선 G-1값 먼저, 이거 순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G-1값부터 계산을 하래. 그럼 G-1이 얼마니까 갖다 넣기만 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2이므로, 자, F 합성 G-1의 값은
안에부터 계산을 했더니 f-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는 얘들아 이게 보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위의 관계식을 따라서 값을 결정을 하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밑에 관계식에 따라서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일 때는 밑에 거에 따라서 f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F3을 먼저 구해 놓을 겁니다. F3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넣게 되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G 합성 F3 이걸 구해 달라고 했다는 거는 G에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1 넣은 값을 계산해 달라는 것과 똑같아지고요. 그 결과 얘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을 테니 두 개의 합은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죠.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두 함수 f랑 g가 다음과 같은 그래프라고 할 때, 자, 이것도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하나씩 차분히 하시면 되겠지. fp가 얼마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f라는 함수가 파란색이네요. 자, p를 대입해보면 c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g에다가 c 넣은 값이랑 같아 라고 하시면 되고, 그건 또 빨간색이 g니까, 자, c를 넣고 싶은데, 가운데 보시면 알겠지만,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직선은 이 교점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x좌표랑 y좌표가 똑같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러면 g에다가 c 넣었다. g에다가 c 넣는다라는 거, 이 위치가 c니까 자, g 빨간색 그래프에다가 c를 넣어보니까 얼마 나온다? b 나온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이 볼게요. 이거는 f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g q를 집어넣어라. 그럼 GQ 계산부터 하면 되잖아. 지금 G라는 건 빨간색 그래프에다가 Q를 대입해보니까 쭉 가보니까 얼마 나와? C 나오네? 이건 FC 값을 계산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자, C의 위치는 아까 잡아놨습니다. 이 C의 위치인데 파란색 F니까 쭉 가서 대입해보니까 D 이렇게 찾아주면 된대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밑에 있는 확인 문제로 해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얘들아 풀어본 상태에서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9-1번 풀어 같이 푸는 걸 기반으로 한번 봐주시면 함수 f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다음과 같다일 때 98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f98이라는 이 정의역의 원소는 10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써야 돼요, 얘들아? f에다가 여기다가 98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합성 f에다가 98을 넣어보니까 얼마가 되니? 106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이게 f98이랑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또 계산하려면 이 부분 계산해야 되잖아. 합성함수 안에부터 계산하는 거. 자, 이 부분은 f에다가 106을 넣어야 되는데 얘들아 100보다 클 때는 여기다가 넣어달래. 그럼 이거는 f에 얼마가 됩니까? 103이 될 거고요. 그럼 이건 또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다가 넣어야 될 거니까 그냥 100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두 함수 fx랑 y는 x 왜 준다고요? 위치 잡으려고. 그러면 자, 3과 같이 만났다. 여기 3이라고 위치 잡아주시면 되고요. 5랑 만났다. 5라고 써주면 되고요. 6이랑 만났다. 6이라고 써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f1 값이 얼마입니까? f는 지금 여기 이 곡선입니다. 이 검은색 진하게 되어 있는 이 곡선이 f이기 때문에 1 넣으면 얼마야? 3. 그래서 f1은 3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들 이거는 f 합성 f에다가 1 넣으라는 건 당연히 f에다가 f1을 넣으라고 하는 거니까 먼저 구한 게 도움이 되잖아. 그럼 바로 쓸 수 있지. f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3 넣었을 때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보시면요. f 합성 f에 1 넣으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f에다가 f 합성 f1의 값을 먼저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 지금 이제 이 부분의 값이 얼마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5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다시 f5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f5 값은 얼마다? 쭉 넣어보니까 6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4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성질은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편이 좋으니까 합성함수 성질 여기다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합성함수 성질에 의하면 자, 하나씩 한번 언급해보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합성한 것은 일반적으로 g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를 합성한 거 순서 바꾼 거야. 성립하지 않대. 자, 근데 우리가 fgh를 합성을 할 건데 fgh를 합성을 할 건데 순서를 얘들아 얘부터 하고
얘부터 하고의 차이는 없이 똑같대. 결합 법칙이 성립한대. 자,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이 F를 여러 번 합성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두 번 한 거를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합니다. X 생략했던 걸 이렇게 다시 쓸게요. 자, F 이렇게 썼다면 F 얼마라고 쓰면 된다고? 3이라고 쓰게 될 건데 이것도 얘들아 얘부터 계산을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F 합성 F2라고 써도 괜찮고요. 이거는 지금 이거잖아요. 자, 근데 또 만약에 얘네부터 합성을 했다고 치면 F2에다가 F를 합성하는 거라고 보셔도 된대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F 땡땡땡 F 이렇게 해서 F가 만약에 n개가 있다면 뭐라고 쓸 수 있다. 이 부분은 fnx라고 보통 표기를 많이 할 거고 이거는 f에다가 fn-1을 합성해도 되고요. fn-1에다가 f를 합성해도 똑같은 결과가 된다. 여기 정도까지는 합성함수의 성질로 좀 기억을 해두시는 편이 좋아요. 아셨죠?